그 탄핵 소추 8.8패 민주당이 이제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번 중에서 몇 건이 넘어갔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일단 8번 중에서 8번 패했습니다. 8.8패인데 이렇게 말했다고요. 헌재 재판, 헌재 판단 그 자체로 결론이 난 거다. 존중이라는 우리가 수사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헌재 판단 났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일단 뭐 역풍이 불 걸 우려해갖고 말을 아끼는 거 아니냐. 어제 재판도 어제 그 기각 판결도 그렇고 약간 옛날 만화 보면 피긴 걸로 하지 않을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느낌도 나고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자체도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뭐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면 끝이 없다. 우리도 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많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29번이나 탄핵을 한 게 많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좋다고 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퉁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에 진짜 이 좌파들은 보면요 말장난으로 어떻게 혼란을 주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의 탄핵 소추행위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명확하다라는 게 지금 8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나올 것들도 저는 다 기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미리 얘기했지만 이거는 기각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너무나 황당한 짓을 했어요. 예. 탄핵이라는 게 그냥 우리 의회 권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력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들이 얘기하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요. 우리 대통령이 이걸 조건을 지킨 거고요. 탄핵도 소추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직자들 여기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이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체적 행위도 있어야 되고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실체적 행위가 없는 탄핵 소추를 절차도 안 지키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에 인용이 될 수가 있겠는가? 전 인용이 한 건도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 중에서. 자, 그러면 민주당은 여기에서 아까처럼 법원 결정이 났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야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한번 고려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탄핵 기각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들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요, 이거 헌재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헌재에서 엄한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대통령 탄핵이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근거를 지금 본인들이 쏟아냈습니다. 자, 대통령은요. 계엄을 하면서 6분간 담화문에서 이들이 지금 수 없는 22차례 당시에요. 22차례의 탄핵 소추를 통해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9건의 판단으로요. 헌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인정한 겁니다. 본인들이. 근데 이거를 인정하면서 네. 탄핵 다 기각시키면서 그래 니네들 민주당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었네를 지금 헌재가 인정해주면서 예. 대통령의 탄핵은 만약에 인용한다라고 하면 이거 자기 스스로 모순을 얘기하고 모순에 빠지게 있는 거죠. 된다.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별별 자유가 다 있었으면 째려봤다고 그럼요. 탄핵하고 정말 눈을 왜 그렇게 뜨니 말 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의 고소고발 준비도 해야 된다. 이 지금 수많은 탄핵건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야 된다. 방어 잘했어 해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야, 쟤네가 공격했는데 우리 잘 막았어. 여기에서 끝나면 얘네는 또 공격한다. 무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럼요. 간에 고소고발 해야 된다. 무조건 다시 역공으로 들어가서 직권남용이든. 얘네들이 이 예. 29건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쐐기를 받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탄핵제도라는 게 남용되지 않고 오용되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세요? 전 조속히 잡으면은 각하나 기각이라고 봅니다. 각하나 네. 기각이라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3명은 버티고 있다라는 걸로 보인다. 네. 3명은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구나 설득이. 네.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각하나 기각이다. 근데 이게 늦어진다라고 하면 설득하려다 포기하고 각하나 기각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왜냐하면 헌법 재판관들도 이 중에서 저희들이 다들 정치적이라고 보면 너무 이거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중에 3명 정도는 법리에 맞는 해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신임을 준 것인데 국민의 신임을 깨트리는 정말 이건 중차대한 사건이거든요. 국민의 투표권 이건 결국에는 국민의 주권입니다. 예. 국민의 주권을 내가 감히 함부로 깰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야 맞다. 그 정도로까지는 대한민국이 안 무너졌을 거라고 우리가 그래도 믿어야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회 분위기나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이게 마음대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에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결정들도 기각이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 탄핵들을 다 기각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헌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심각한 모순에 논리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들은 그러면 그때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얘기도 타 방송에서 했는데요. 예. 만장일치로 각하해라. 그러면 이때까지 각하해라. 행태를 국민들께서 용서할 수도 있다. 네,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만장일치를 의견을 끌어내겠다면 만장일치로 각하 기각해라. 그러면 이때까지 엄한 짓 했던 분들 그래도 국민들이 용서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짧게 좀 첨언 좀 드리자면은 그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탄핵 국면 시작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헌재를 불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그냥 실제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한 주 사이에 헌재에 대한 긍부정의 격차가 8%포인트가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NBS 조사, 이것도 NBS 조사인데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 이 긍정이 51%, 신뢰하지 않는다. 부정 인식이 45%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가 54%, 신뢰하지 않는다가 40%, 그러니까 14% 차이가 났었는데 14%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이제 6%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다. 이게 지금 그런데 아직 어제 있었던 판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만약에 또 된다면은 그 격차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런 관측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지금 사실은요 근본적인 걸 우리나라가 이건 한번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대통령은 온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 전체에 걸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은 거잖아요. 네. 대통령의 권력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권력이에요. 예.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보다 한참 약한 자들이 대통령의 지금 통치 행위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지금 권력 분립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지금 개헌권이라는 지금 통치행위권, 정상적인 이 정치행위랑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견제는 분명히 입법부에 권한을 줬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개헌 해제권이라는 권한을 줬는데 이거 서로 쓴 거예요. 지금 권력 분립에 대한 견제 장치들을. 네. 근데 이 둘을 놓고 지금 사법부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가 옳았냐 글렀냐를 판단한다는 거는 행정부랑 입법부 위에 지금 사법부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있다. 이 판단을 정상적으로 하려면요. 지금 작년 7월에 미 연방 대법원처럼 이 판단은 사법적인 영역이 아니야라고 우리도 판단해내야 이때 헌법재판관들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행위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고 미국처럼 판단할 때 이것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책임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 이슈 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요즘 정치권이요. 특히 민주당이 거리로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서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인데요. 불안함의 발로가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나와요. 불안함의 발로죠. 네. 불안함의 발로. 삭발 많이 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네.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그 거리가 꽤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저는 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번에 어떤 방송 갔더니 앵커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들이 일련의 사태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 양반은 애진작에 날개가 꺾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냐하면 우클릭을 할 때부터 불안감의 발로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도 타령을 하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야지 중도 타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중도 타령을 안 해요 원래. 예. 중도 타령을 해서 저렇게 거대 야당이 된 게 아니에요. 거대 의석을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중도 타령에서 대통령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볼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돼서 설령 조기 대선이 간다 그래도 본인이 불안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리로 나오고 갑자기 다시 완전히 자로 이동하고 하는 거는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는 지금 대선에서 될 수 있냐 안 되냐의 불안감이 아니라 내가 감옥 가냐 안 가냐의 불안감으로 지금 변경됐다. 불안의 종류가 변경됐다. 26일.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은 탄핵에 있다. 국민의 뜻은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다시 조기 대선을 하는 거다 하면서는 불안한 행보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게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짖는 개는 겁을 먹었다는 것이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은 내가 무섭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행동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행동이다라고. 그 많이 불안하다. 네, 많이 불안하다. 여기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SNS 내용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다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이런 위헌 법률 재판 최근에 이제 재청 신청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저런 그런 액션들이 좀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약에 2심이 만에 하나 유죄가 그대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최종심 가서 뒤집어지는 확률은 3% 이내이기 때문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설령 최종심 결과가 뭐 안 봤다고 하더라도 후보로 내기 굉장히 껄끄러워질 것이다. 근데 이걸 누구보다 이재명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령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후보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까지 지금 미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거리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뭐 주말에는 보수층도 거리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시는데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특히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번 주에 특히 보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집회가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 기도의 뭐 집회를 세이브 코리아가 토요일에 또 여의도에서 또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하고요. 뭐 등등. 그다음 광화문에서도 아마 집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뭐 여러 가지 집회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대변님도 혹시 주말에 참여하세요? 지금 세이브 코리아가 구미가 이번에 좀 구미. 본진인데요. 그래서 구미에 지금 저는 참석하고 아까 아하. 장동혁 의원 참석하고 예. 나경원 대표 참석하고 강명구 의원 참석하고 많이 오시네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 또 그 우리 일타 강사 전한길 선생님. 전한길 선생님도 예. 참석하고 구미에. 네, 그래서 구미에서 또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화문이나 그리고 여의도에도 또 우리 집회가 열리고요. 그럼 민주당 이재명에서 그렇게 지금 이거 동원해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물며 뭐 좌파 여기에 뭐 민노총이라든가 찾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사실은 지금 이거를 좀 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집회하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민노총 집회 네. 뭐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그림이죠, 약간.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동원령을 몇 번 내렸는데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조직력 있는 민노총한테 이거를 동원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민노총에서 102건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된 단체다. 여기에 간부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손잡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민노총이야말로 불법 시위 집회를 일삼는 자들인데 이 집회 시위에서 폭력행위는 엄지 정말로 꼼꼼히 따지고 여기에서 작은 폭력행위라도 나온다면 이들에게 법의 잣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보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항의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이런 것들에 계속 맞서 싸워야 예. 법이 형평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 보수의 시위나 집회 같은 경우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고 저들의 불법 시위 같은 경우는 억제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대변인님 그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반응이 엄청났어요. 아, 뭐 30분 대단했어요. 넘게 가셨다고 가까운 거리 지나가시는데 아, 예. 네, 인사하시느라.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에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싸워주고 계시고 헌법재판소도 나가서 뭐 이렇게 또 투쟁해주시고 또 이렇게 연설 현장에 나와주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방송들마다 나와서 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늦었다. 아직도 안 나오신 분들 이제 나가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다 싸우셔라.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의원 108분이 나와서 싸워주셔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한 분 한 분 다 나오셔서 소리쳐서 외쳐주시고 옳은 결정하라고 압박도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민주당만 압박하게 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의의 편에 서고 싶은 사람들도 무서운 거예요. 네. 야 저들은 저렇게 우리 잡아먹을 것 같은데 내 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하. 예, 이거 용기를 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는요 진실을 말하는 게 반역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진실 용기가 말하는 필요하다. 것이.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보다 국회의원들이 그 뒤에서 용기가 되어준다면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아직까지 안 나오신 분들 눈치 보지 말고 다 나와서 탄핵 막아라. 대통령 탄핵 막는 게 곧 대한민국 지키는 거고 대한민국 지키는 게 국민들 지키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나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나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오지 않고 있는 의원인데 뭐 나오지 않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탄핵 찬성한다고 하면서 그 탄핵 만약에 안 당하면 그 단식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 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 관련해서 그 의원 대화방 단톡방에서 탄핵 찬성한 이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노총의 의견과 같이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뜻을 말해달라라고 강민국 의원이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단체방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야지 맞고요. 우리 당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의석 하나에 연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사과 박스에 아무리 좋은 사과가요 100개 있다고 해도 거기 썩은 게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사과가 다 썩는 거예요. 예, 사과 100개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썩은 사과 한두 개 덜어내고 사과 98개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썩었어도 반쯤 썩었어도 완전히 썩었어도 야 그래도 100개 채워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우리 당을 약화시키는 핵심 구심점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강력한 처벌 수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안 된다. 진짜로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되고 각하되면 이거 처리될 때까지 진짜로 단식할 자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한다 그러면 5일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문재인처럼 단식하면서 더 살쪄서 나오실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좌파들이 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서 나 단식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게 하는 거 지키지 못할 말들 막 던지지 말아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대통령 탄핵이 걸려 있는 건데 제가 이 방송을 봤는데 그게 웃으면서 방송이 되집니까? 그게 그렇게 미소가 떠지면서 할 얘기예요? 설령 그게요 민주당 쪽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어도요 이런 정치가 이 정도까지 오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한 겁니까? 네. 거기에서 웃음이 나와요? 이거 탄핵이 웃으면서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좀 제대로 살펴라. 그리고 언론들이 이거 계속 이 사람 소장파라고 하는데요 용어 똑바로 써라. 용어를 소장파라는 게 젊은 사람한테 소장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고 의식이 바른 사람한테 소장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언론들이 계속 이 사람한테 소장파다 소신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로 소신 있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소장파가 돼버리잖아요. 소신이 다수의 편에 선 소신이 어디 있습니까? 옳지 않은 소신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사람은 대통령 탄핵 의견이 70% 넘어갈 때 다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네. 이게 다수의 편에 선 소신이 어디 있어요? 틀린 말을 하는 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론들이 이 사람을 영웅화 만들지 마라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무턱대고 더 질주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제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김상욱 의원이 그 상당수 언론사에 지금 상당수 방송사에 국민의힘 쪽 보수 쪽 패널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보수의 저격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방송도요. 사실 패널로 제가 방송을 지금 과천 상륙작전 얘기하기 전까지는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방송을. 2대2 패널로 나가면요. 2대2가 아니에요. 3대1이에요. 네. 방송들이. 그럼 방송사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균형되게 보수들 그리고 좌파들 불렀어. 그때 비겁한 소리지. 예,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보수라고 이름표 달고 나왔는데 보수를 욕하고 있으면 이거는 3대1이 아니라 4대1, 5대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는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야 보수 패널 둘에 좌파 패널 둘이 나와서 2대2 토론을 하는데 넷다 대통령 탄핵 인용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정상적인 정치 대담입니까? 네. 그럼 지금 방송국들에서도 여기서 대통령의 기각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 최소한 2명 못 부르겠으면 1명이라도 불러줘야지 4명 다 같이 인용돼야 된다고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이런 방송들이 지금 천지에 깔렸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어떻게 이게 미디어들이 지금 조작해 간다라고도 봐야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요. 이런 방송들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냐면 통제라기보다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패널 우리 쪽 제대로 된 사람 안 써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야 그리고 이게 추천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야 이거 네. 지금 이런 사람들 좀 내보내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하는 것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좌파 패널 4명 나온 것처럼 지금 이게 대담이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라. 편파 보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끊임없이 항의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언론들도 조금이라도 바로 잡는 척하지 않겠습니까? 아.